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조직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10회 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박수. 제가 강요하나 봐요. 늘 박수를. 그죠? 저희가 이제 경영조직론 시작할 건데,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시 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10시에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주말반을 다 들으신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행정 듣고, 오후에 인사관리 듣고, 밤에 이제 마지막에 선택 과목이라서 힘들 수 있어요. 그쵸? 그래도 최대한 조금, 이제,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기다 한 묵택씩 갖다 놓고 해요. 저도 당이 딸려요. 그쵸?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막 2시부터 계속 말하다 보면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 막 먹고 이러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도 제가 뭐 하나 사다 놓고 뒤에 하나 사다 놓을 테니까, 자꾸 드시면서 잠을 자꾸 깨시고, 난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 모르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조금 이제 힘내셔서 뒤에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아셨죠? 강요하는 것 같네요. 죄송하고 조금 그렇게 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료가 하나 나갔어요. 얘는 우리 정통경영조직론을 제가 아직 안 냈죠? 그쵸? 제가 안 낸 이유가 있어요. 정통경영조직론이요.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경영조직론 처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경조가 있죠. 이 경조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2개를 봐야 돼요. 그쵸? 노동법 1, 2가 있는 것처럼 경영조직론도 미시, 거시 2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되게 골 때린다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약간 조금 곤란한 게 얘가 곤란한 게 자, 미시조직이론, 거시조직이론 있으면 미시조직이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행동론 말해요. 그쵸? 자, 이제 조직행동론 기본서가요.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그쵸?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조직행동론 책이 A, B, C가 있으면 A에는 있는 내용이 B에는 없고 B에 있는 내용이 C에는 없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즉 통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큰 맥락은 똑같이 가되 비슷하게 가되 설명하고 있는 순서나 체계가 다 다르고 세부적인 설명이 있고 없고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조직행동론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그래도 봐야 되는 기본서가 1권, 2권이 아니에요. 그죠? 조직행동론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뭐 요즘에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기본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 로빈슨 책, 임창희 교수님 책, 백기복 교수님 책, 박경규 교수님 책 기본적으로 4개예요. 이것만 보면 될까요? 안 돼요. 더 봐야 돼요. 그죠? 미치죠? 선택 과목인데 벌써 여기서 4개를 봐야 돼. 이거 어떡하죠? 자, 거시도 있어요. 그죠? 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직론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아니면 조직구조 설계론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단 데프트. 가장 많이 봤어요. 전통적으로. 많이 봤었고. 또 이제 뭐 나와요? 임창희 교수님 책. 그쵸? 또 뭐 요즘에 또 이제 하나 볼만한 게 이제 김인수 교수님 책.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경영학 쪽에서의 이런 조직론보다는 사실 행정학 쪽에서의 조직론 책이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까지 한번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한 7, 8권을 막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도 공부해요. 노동법도 해야 되고요. 행정도 해야 되고요.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얘는 뭐예요? 그냥 선택 과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는 건요. 그냥 학위 받는 사람들이라 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모든 기본서를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걸 하나로 합쳐놓은 거를 그냥 반복적으로 효율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조직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이다 보니까 뭔가 들으면 알겠고 읽으면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죠? 막 외운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 되면 또 까먹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서 조금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그 특징을 자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자꾸 보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쳤어요. 수험서로. 그죠? 괜히 한 권으로 끝내는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거 수험서로 만들었는데 2개를 합치다 보니까 게다가 제 성격이 약간 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쫙 보다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없고 다 합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가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나 불안해. 뭐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하나로 쫙 합쳤더니만 몇 페이지라고 했대.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누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서 알게 됐어요. 이게 799페이지였다는 거를. 그죠? 그죠? 이게 799페이지였어요. 그죠? 자, 줄였어요. 획기적으로. 그죠? 이제 다른 선택 과목 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 상대할 수 있어, 이제. 줄였기 때문에.
근데 줄였다고 해서 그냥 막 미친 듯이 압축적인 문장으로 다 했냐? 아니에요. 기본서 문장 그대로 갖고 오고요. 제가 기본서 문장 조금 이해 안 갈 만한 거 다 손댔고요. 그 다음에 흐름, 전체 흐름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많았잖아요, 분량이. 장점이 뭐였냐면, 개정 전 얘기예요. 장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장점은, 선생님, 안정감은 들어요. 안정감이 들어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미친듯이 막 봐요. 그죠? 게다가 밑줄을 좀 쳐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밑줄 쳐준 문장만 딱딱딱 봤단 말이에요. 그죠? 게다가 뭐까지 만들어줬어요? 많다고 하길래 제가 서브까지 만들어드렸어요. 서브노트 135페이지였어요. 그죠? 딱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조금 이 단점인 뭐예요? 분량. 문제가 조금 보완을 해줬죠. 서브노트로.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요, 이 수험서를 기본서로 놓고요, 서브노트에다가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봤던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했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개정을 했어요. 선생님이 왜 지금 책이 늦게 나왔는지 항변이래요?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자, 첫 번째, 줄였어요. 분량을 좀 줄였고요. 200페이지 줄였어요. 그러면 웬만한 지금 과목하고 분량 비슷해요. 그쵸?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했냐면요. 그동안에 이 수험서, 개정 전의 수험서의 가치는 뭐였냐면요. 빠짐없이 하나로 다 모아놓은 거에 가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인정을 하자면 미시적인 내용은 빠짐없이 다 모아놨지만 제가 거시적인 흐름은 손을 안 댔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영학 책 중에서요.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기본서의 틀로 만든 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쫙 뺀다? 이거는 솔직히 저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지금 6년 차예요, 강의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조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거시적인 흐름까지 만들었어요, 이번에. 됐나요? 자, 첫 번째, 분량 줄였어요. 근데 저한테 지난달에 누가 메일이 왔어요. 그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 자,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선생님, 빠짐없이 가되 줄일 순 없나요? 이 미션을 나에게 줬어요.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빠짐없이 가대 줄여야 돼. 그래, 난 미션 이걸 수행을 해야 돼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 전체 원고만 지금 몇십 번을 봤는지 몰라요. 여기는 빼도 돼, 여기는 안 돼. 뭐 이러면서 엄청 이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줄였고 200페이지 줄였어요. 그럼 다른 과목과 비슷해요. 600페이지이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는데 한 과목 600페이지는 봐야죠. 게다가 그 600페이지 제가 다 밑줄 쳐줬어요. 밑줄 쳐준 것만 보면 얼마 안 되고요. 서브노트 나가요. 다음 주 토요일에. 근데도 이게 많다라고 하면 나 안 해. 이제 저 안 해요. 그죠? 이러면 근데도 많다 이러면은 개정 칠판에서 그냥 다시 799페이지로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있는 분량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거시 흐름 잡았어요. 제가 6년, 이제 5년째 딱 하고 나니까요. 저도 이제는 좀 보여요. 왜 박사로 5년 하는지 알겠어요. 그죠? 왜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조금 보여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흐름 막힘 없이요. 저 두 책을요. 하나로 쫙 깼어요. 그죠? 물론 행정학 책 제가 하나 괜찮은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기본으로 놓고 깬 것도 있지만 이번에 좀 괜찮게. 그러니까는 제가 원고를 이번에 할 때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학원도 그렇고 출판사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만족하면 넘길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요. 그냥 제가 기한을 안 맞출게요. 제가 만족하면 넘길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책이 먼저 나와야지 강사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수강생을 늘릴 수 있어요. 그쵸? 서점에 내 책이 꽂혀 있어야지 우리 수강생들이 내 책을 이렇게 여러 책과 비교해보고 이 선생님 들을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저 그거 포기하고 무조건 잡는다. 분량하고 거시적인 흐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무르듯이 쫙 막힘없이. 그동안에는 단편 봤을 때는 이거구나. 다음에 학습 이거구나. 동기부여 딱 이거구나. 딱딱딱 끊겨서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거시까지 쫙 무르르듯 이렇게 갈 거예요. 이미 제가 특강 5일 하면서 5일이 아니죠. 이틀 동안 하면서 이미 그 흐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게 또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흐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쫙 다 전면 개정. 디테일한 내용이 좀 안 바뀐 부분도 있지만 조금 괜찮은 내용으로 추가 보완한 거 있고요. 그러니까는 줄였다고 해서 다 뺀 게 아니에요. 추가 보완한 게 더 많아요. 추가 보완하면서 그동안 불필요했던 내용들 많이 삭제해드렸고 기본서 문장 중에서 말 안 되는 거 이런 거 왜 썼어? 하는 거 다 지우고 제가 다시 쓴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기 쉽게 다 했으니까 죄송해요. 늦었지만 이거 하느라 그랬으니까 한 번만 용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토요일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아마 주중에 나올 거고요. 주중에 나올 거고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돼요. 이건 앞쪽만 제가 딱 떼가지고 했고요. 그다음 맨 뒷장 보시면요. 전체 우리 기본서 책에 그림으로 하나 그려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번 오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요. 경영 조직론이 이제 단편으로 딱딱딱 끊겨가지고 그 미시적인 내용에만 너무 함몰되지 않고 거시적인 흐름까지 잡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조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기출 경향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출문제 작년, 3년 전 거, 작년 거, 올해 거 50점짜리 문제 보신 적 있나요? 50점짜리 문제 보면요. 이거 못 잡으면 못 써요. 됐나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막 디테일한 내용 하나하나 암기해서 하는 거는요. 한 25점짜리 문제 쓰려면 그건 할 수 있어요. 50점짜리 문제를 잘 써야지만 고득점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는 매해 입증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50점짜리, 올해 50점짜리 문제, 25점짜리 이렇게 나왔죠? 50점짜리 문제, 미친 문제 나왔어요. 다음에 25점짜리 문제 뭐 나왔어요? 공정성 이론 나왔고, 하나가 뭐 나왔나요? 커뮤니케이션 나왔어요. 그죠? 자, 50점짜리 문제. 뭔가 선생님이 농담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A급 이론들 재수 없으면 한꺼번에 비교 나오는 거예요. 재수 없었나 봐. 나왔어. 그죠? 재수 없었나 봐. 막 A급 문제들이 한꺼번에 비교가 나와버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론들 내용은 아는데 뭘 자꾸 비교하래 수준별로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쫓기니까 진짜 써야 돼. 그래서 썼어요. 정신없이 우왕좌왕 썼을 거예요. 50점짜리 문제. 두 번째로 어떤 친구예요? 공정성 이론. 우왕좌왕. 얘는 어떻게 했어요? 공정성 이론을 틀렸어요. 엄청 저한테 맞을 뻔했어요. 공정성 이론을 틀려? 멱살을 제가 잡을 뻔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막 이랬어요. 커뮤니케이션. 글짓기 열심히 했어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안 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동기부여 이론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이 테마에서 나오겠느냐 해서 안 본 친구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왔어요.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제 봤어요? 공정성 이론은 뭐 늘 설명했던 거니까. 커뮤니케이션? 선생님 시험을 오래 보니까는 작년에 공부했던 게 올해 또 나오네요. 봤어. 그죠? 저는 이거 그냥 기억나던데요, 이거 뭐. 작년에 A급으로 워낙 달달했기 때문에 올해 그냥 기억나더라고요. 이러면서 썼어.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똑같이 나왔어요. 심지어 이 친구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공정성 이런 거 틀렸어요. 어떻게 이런 거 틀릴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 틀릴 수 있니? 이렇게 하면서 엄청 혼날 뻔했으나 결국 점수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25점짜리 문제는요. 기본만 하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요. 50점짜리 문제에서 차이가 확 나버리면 점수가 뛰는데 50점짜리 문제에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쵸? 그리고 50점짜리 문제를 진짜 잘 풀어야 되는데 50점짜리 문제가 점점점 난이도가 초고로 간다. 자꾸. 그죠? 3년 전부터 정말 우리가 운이 없는 것 같죠? 3년 전부터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단순히 단편적인 내용 외우고 쓰고 단편적인 내용 외우고 쓰고 이렇게 해서는 50점짜리 문제를 절대 제대로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해 그냥 잡았어요. 작정하고. 그렇죠. 거시적 흐름 만든다 해서 우리는 무조건 암기도 암기지만 암기는 서브노트로 다 하게 만들고 이거는 전체 흐름이랑 이해 정도까지 이게 확실히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잡았으니까 여러분도 올해 공부 목표를 세우실 때 참고해가지고 하세요. 미시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거시적으로 전체 흐름 보고 이해 정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진짜 혹시 기출문제 보신 분들 다 대부분 기출문제 봤을 거예요. 올해 50점짜리 문제 정말 잘 낸 문제예요. 그거는 진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가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작년부터 제가 50점짜리 문제 좋다 했는데 좋게 나왔어요. 올해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런 경향은 계속 될 거예요. 인사관리도 그렇고 경조도 그렇고 점점점 이론적으로 많이 심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좀 참고해서 보시고 책은 이렇게 개정됐어요. 아셨죠? 우리 이거 조금씩 진도 나가면서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강의 계획서 잠깐 볼까요? 경조 책에 대한 변명을 너무 오래 했어요.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좀 제가 신경을 진짜 많이 썼어요. 이번에는 경조 책을요. 진짜 많이 썼어요. 진짜. 제가 원래 자신감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강의하면서.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저 자신감 1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막 뭘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저 한번 저기서 대면 참석해주다가 쪼기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학생이 저한테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쫄아가지고요. 죄송한데 저 여기서 강의해가지고 이렇게 대면 참석한 건데요. 이렇게 했더니 그럼 왜 사전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막 그럴 정도로 되게 제가 소심한데 자신감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는 책은 좀 제가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좀 늦었지만
제가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이번에. 아셨죠? 그리고 서브노트 토요일날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할 거고 공부 방법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보셨죠? 기본서. 그래서 경조는요. 예습하지 마세요. 기본서로. 아셨어요? 경조는요. 예습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습하지 마시고 선생님 그래도 기본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수험서 다 기본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기본서 내용 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재수험서 읽으시면 기본서 읽으시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 전혀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복습 위주로 무조건 갑니다. 인사관리는 제가 예습 이야기했지만 경조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요. 자, 우리 그 샘플 앞에 자료 다 나갔죠. 우리 진도모의만큼. 잠깐 한 페이지를 딱 넘겨보면 선생님이 밑줄을 다 쳐줬다. 그쵸? 경조 같은 경우에는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답이 있다고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요. 제가 좀 여러분의 창의성을 제한할게요. 아셨죠? 제한하겠습니다. 창의성 제한할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전 유연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저랑 안 맞아요. 경조는 저랑 안 맞아요. 경조 답이 있어. 그래서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밑줄 다 쳐놨어요. 아셨죠?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서를 안 보고 수험서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목차하고 밑줄 친 문장만 계속 읽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60점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진짜예요. 경조는요. 공부할 때는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요. 막상 점수 받으면요. 다들 그래요. 선생님 정말 노력한 만큼 나오는 과목은 경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얘는 고득점 치고 갔으면 좋겠어요. 고득점이라는 건요. 60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경조는 6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아셨죠?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여러분 60점 초, 중 이거 맞는다 해놓고요. 한 과목 조금 불안한 것만 50대 후반 맞잖아요. 합격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여기서 2과목 이상 빵꾸 나면 그냥 안 돼요. 아셨죠? 여기서 모든 과목이 50대 후반이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물론 250등 문 닫고 들어가면 그건 최후의 승자죠.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과목은 내가 60점 초중반 맞는다. 근데 60점 넘는 거 어렵습니다. 고득점은요, 60점 이상 맞는 게 고득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워낙 고득점을 맞으니까, 그냥 뭐 63점밖에 못 맞았어요. 막 이래요. 63점이 고득점이라고 제가 말해줘도 자꾸 막 이렇게 주눅 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60점 깔고 가야 돼요. 경조는. 아셨죠? 얘는 노력한 만큼 나와요. 100% 제가 장담해요. 이거는. 아셨죠? 노력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다 쳐들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읽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복습할 때. 우리 무조건 3회독이 기본이죠? 그렇다고 해서 딱 3번만 읽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읽고 와야 돼요. 아셨죠? 자,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처음 읽을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꼼꼼히 다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제가 밑줄 다 쳐드렸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밑줄 친 문장을 보세요. 근데 이 밑줄 친 문장을 제가 그냥 안 쳐요. 밑줄을. 근데 선생님 막 그냥 친 것 같죠? 엄청 이번에 제가 이거는요. 이번 개정판은요. 편집까지 제가 다 했어요. 이게 뭐 이거 막 이게 편집 있죠? 편집까지 제가 다 했어요. 이거 한글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타일을 다 넣어야 돼요. 그쵸? 밑줄 스타일 이거 넣는데 정말 힘듭니다.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 다 간 거거든요. 자, 밑줄 그냥 안 쳐요. 이번에 오탈자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3번 맞거든요. 이미 제가 한번 밑줄 치면서 다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한 친구들이 와서 2번씩 보고. 됐죠? 그래서 오차도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문장을 그냥 친 거 아니다? 선생님의 의중을 파악해주세요. 왜 쳤을까? 이거를. 왜 다른 문장 다 두고 이거 쳤을까? 됐어요? 이거 조금 해보시고, 이거는 예습 때 의중을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 예습하고 싶으시면, 의중을 파악해보시고, 복습할 때는 그냥 의중을 이해하세요. 아셨죠? 의중을 이해하세요. 자꾸 저의 마음을 때려 맞추려 하지 마시고 그냥 말한 그대로. 아셨죠? 말한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줄 같은 경우에는 문단 같은 경우를 밑줄이나 아니면 문단 구분 문단 구분 다 제가 일정 기준에 맞춰서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문단은 개념 썼다라고 하면 두 번째 문단에는 뭐 특징 정리를 했다거나 효과 정리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구조화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의중을 파악하려면 그 문단 자체를 2번을 읽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는 읽어보니까 개념인 것 같네. 이 아래 문단은 문단이 바뀌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문단을 바꾼 건데 한 2번 읽어보면 아, 효과네. 이렇게 아시는 거거든요. 이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회독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회독 할 때는 목차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 밑줄 친 문장에서 뭐 찾아야 돼요? 키워드, 핵심 문장. 키워드가 별게 아니고요. 이 단어 보면 나 이 문장 다 생각난다.
그럼 그 단어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차하고 키워드 보시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시는 거예요. 시험 봐야 돼요? 자, 언제 시험 봐요? 금요일 밤. 금요일 낮에 보셔도 되고, 금요일 밤에 보셔도 되고. 제가 금요일 날 아침 일찍 문제를 올릴 거예요. 기출